오늘은 7세대 출시 후 4년 만에 부분 변경이 된 더 뉴 그랜저 시승입니다. 신형 그랜저는 플레우스 커넥터가 들어가면서 신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7세대와 동일한 2.5 가솔린, 3.5 가솔린, 3.5 LPG, 1.6 하이브리드 4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저는 가장 인기 많은 트림인 2.5 가솔린 사양을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춘천, 춘천에서 서울, 왕복 150km 정도 주행을 하면서 신형 그랜저의 주행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더 뉴 그랜저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사양은 2.5 가솔린의 캘리그라피 트림입니다. 여기에 옵션이 조금 추가가 되어 있는 사양이에요. 오늘은 서울에서 춘천, 춘천에서 다시 서울로 오가면서 왕복 140km 정도를 주행해 볼 예정입니다. 더 뉴 그랜저의 첫 주행 느낌은 원래 그랜저가 잘하던 항목에 디테일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현재는 고속화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간헐적으로 노면이 통통 튀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이음새 구간이라든지 약간의 포트홀 구간 아니면 약간의 크랙이 있는 구간에서 통! 하고 튀기거든요.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에 유압 제어 리바운드 스토퍼를 적용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침 또 여기가 도로 이음새 구간이 있는 구간인데요. 요런 데를 통 지나갔을 때 이 서스펜션이 가장 위쪽으로 가는 그 끝단이 리바운드인데 거기에 유압으로 제어를 해서 기존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통통 튀는 구간이나 아니면 안 좋은 노면, 요철 구간에서 충격을 조금 더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이라든지 또 잠시 후에는 제가 방직턱도 가볼 예정인데요. 안 좋은 노면, 둔턱 구간에서 승차감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풀 옵션 사양이기 때문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7세대 그랜저에도 있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미끄러지듯이 하이브리드가 아니긴 하지만 하이브리드의 전기 주행처럼 정말 편안하고 매끄럽게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차선 변경을 해볼 건데요. 혹시 여기 전방에 17인치 플레우스 커넥터에 후측방 모니터링 시스템이 인포테인먼트에 들어옵니다. 원래 후측방 모니터는 기존 7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 게이지 동그란 화면에 후측방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신형은 전방에는 9.9인치 슬림 디스플레이와 17인치 플레우스 커넥트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테슬라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플레우스로 바뀌면서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카울 크로스바 두께가 증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울 크로스바가 어디냐면은 윈드실드, 그러니까 앞유리 아래편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랜저 같은 경우는 프런트 엔진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파워트레인, 엔진이 있고 캐빈룸이 있는 건데 엔진룸과 캐빈룸을 막아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울 크로스바가 두꺼워졌을 때 실내 NVH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엔진이 이 프런트 앞에서 막 와다다다다다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도 있긴 하지만 진동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이렇게 엔진룸과 캐빈룸의 방음이 조금 미흡한 차량들은 이렇게 주행하잖아요. 그러면 핸들 잘 이렇게 느껴보면 더더더더더더더 하면서 진동도 느껴지고 소음도 이렇게 엑셀을 밟는 그 강도대로 점점 크게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사실 실내 정속도가 좋은 차량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실내 정속도를 조금 더 높여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엑셀을 밟더라도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음과 진동이 제가 있는 캐빈룸에게 크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약간 진짜 하이브리드 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전기 모드로 주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상당히 조용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울 크로스바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면은 비틀림 강성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터널에 진입을 했습니다. 터널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차를 타던 간에 시끄러워집니다. 왜냐면 이 소음이 이렇게 돔 형식으로 갇혀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랄까 소음적인 측면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되긴 됐어요. 업그레이드가 되긴 됐지만 엄청나게 막 극명한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7세대 그랜저 기준으로 이 실내 정숙도가 좋았단 말이에요. 원래 조용한 차였어요. 조용한 차였는데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더 조용해지기는 했지만 엄청나게 예민하신 분이 아니시라면은 한 번에 느끼기는, 한 번에 체감하기는 살짝 어려운 정도의 업그레이드지 않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터널 안에서 이 정도면은 진짜 선방하는 것 같아요. 진짜 조용합니다. 터널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말 나온 김에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85km. 옆에 차량 지나가고 있고, 이때 윈도우 닫아볼게요. 약간 디테일이 달라졌다. 7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일반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도어 프레임과 실링이 조금 더 쫀쫀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7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 더 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더 마감에 신경을 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소음 유입을 잘 막아주고 있네요. 잘 막아주고 있다, 확실히. 오늘은 시승 행사다 보니까 여기 춘천 가는 길이 터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룸램프를 켜놨는데요. 어머, 이게 터치식이야. 그리고 터치가 되었을 때 이 오묘한 요 불빛, 그러니까 이 조도가 상당히 예쁩니다. 약간 집에서 쓰는 무드등 같은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조금 다릅니다. 이 핸들 좌측에 버튼을 누르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변경이 되는데 노멀, 스포츠, 마이, 에코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이 한 번에 보여주지 않고 돌아가면서 보여준다. 그럼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현재 바꿔둔 상태이고요. 신형 그랜저의 선의 능력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가 좋은 편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차들을 탔을 때 코너에서 기대를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휠베이스가 긴 차량일수록 코너에서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휠베이스가 기니까.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유압 제어 리바운드 스토퍼 들어가 있고 해서 정말 편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편안한 하체 세팅이 약간의 스포츠 주행이라든지 방금처럼 급한 코너길을 갔을 때에는 롤링이 발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이 차량에 또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사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약간 좀 탄탄한 정도의 코너링을 느꼈어요. 현재도 직선 구간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곡선이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곳을 갔을 때도 무게중심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준대용 세단이 안정적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무게 밸런스가 이전 7세대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퀄리티가 좋아졌어.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인 밸런스가 잘 맞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캘리그라피 트림이기 때문에 전방에 9.9인치 슬림 모니터 말고도 더 앞에 보시면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HUD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에서만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라이브 때 어떤 분이 지금 신형 그랜저 고민 중인데 HUD 때문에 캘리그라피 가야 될지 아니면은 익스클루시브로 가야 될지 고민이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제가 신형 그랜저를 타고 있잖아요. HUD가 있는 게 운전하기가 좀 더 편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체격이 다르고 앉은키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HUD가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체격 기준으로 저는 상체보다 하체가 더 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 앉은키가 작습니다. 요런 체격 기준으로 봤을 때 전방에 요 슬림 모니터 있잖아요. 요거보다는 HUD가 좀 더 눈에 더 편안하게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HUD가 없었더라면은 요 슬림 모니터를 보거나 아니면은 17인치 인포테인먼트 창 여기서도 이제 속도를 볼 수가 있는데 HUD가 없었더라면은 주행 중에 시선을 조금 뺏겼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 9.9인치 슬림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내가 실제 가고 있는 그 속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연비랑 얼마나 주행 가능한지 주행 키로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핸들 리모컨을 통해서 요 슬림 디스플레이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이것저것 눌러봤는데 핸들 리모컨으로는 조절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슬림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인포테인먼트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신형 그랜저의 가장 큰 변화점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존의 CCNC를 버리고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터가 현대 차량에는 최초로 그랜저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도 주행하면서 플레오스를 지금 처음 써봐요. 처음 써봅니다. 그래서 차량 설정을 들어가면은 9.9인치 디스플레이 뭐 어디선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면일까요? 중앙 디스플레이 슬림 디스플레이 모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위젯 여기서 바꿔야 되는구나. 슬림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주행거리와 노래 연비인데 요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인포테인먼트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꾸려면 속도 그럼 이제 속도가 나오네요. 이거 좀 어렵다. 그래서 이 플레오스 커넥터 같은 경우는 사용자 개인화에 맞춰서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된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지금 처음 탔잖아요. 그리고 지금 운전한 지 30분 미만입니다. 이 기능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당연히 편안하겠죠.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니까. 근데 처음 탔을 때 그리고 이 기능이 익숙해지기 이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막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버벅거리거든요. 계속 찾아야 되고 이거 어딨지 해가지고 계속 봐야 되고. 근데 좀 연세가 정말 많으신 분들은 키오스크도 보통 못 타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신형 그랜저를 타신다 하면은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눈에 잘 보면 보이는데 바로바로 안 들어와요. 바로바로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전에 테슬라를 타셨던 분들은 또 쉽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전반적인 UI와 전반적인 배치가 약간 테슬라와 닮았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9.9인치 슬림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다양하게 주행거리, 연비 정보, 내 기어 뭐 쓰고 있는지, 또 노래 들었을 때 미디어, 경로 정보, 주행 정보까지 다 입맛에 맞춰서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HUD를 안 넣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체격의 사람은 디스플레이도 물론 잘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HUD가 있는 게 좀 더 운전하기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제 시야에서 봤을 때는 HUD가 딱 이제 수평에 맞거든요. 제 시선과. 근데 이 디스플레이가 제 시선과 수평으로 맞추려면은 많이 낮춰야 돼요. 그러면 또 운전이 불편해진단 말이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체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홍 씨가 만약에 더 뉴 그랜저를 구매를 한다 하면은 너 HUD 넣을 거야 말 거야 했을 때 저 같으면은 HUD를 굳이 안 넣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편안한데 이게 HUD가 없다 해가지고 야 운전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 현재는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긴 한데 이제 국도거든요. 국도는 고속도로와 비교했을 때 노면이 살짝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단차 있고 크랙 있고 땜빵 이상하게 해놓고 그렇잖아요. 보통은 다리 이음새 있고. 근데 승차감도 승차감인데 로드 노이즈를 진짜 잘 막아줘요. 그쵸? 이게 저소음 폼 타이어인가? 타이어 스펙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 20인치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노면 소음은 진짜 역대급으로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트림부터는 기본적으로 보스 오디오가 탑재가 됩니다. 스피커가 총 14개가 들어가면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딸려와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느꼈을 때 로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조금 조용하게 느껴지게 해주는 옵션인데요. 요게 지금 들어가 있는 사양인데 이 노면이 뭐 좋고 안 좋고가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소리로 들었을 때. 그래서 약간 그 있잖아요. 요즘 그 노이즈 캔슬링. 저는 사실 이어폰을 잘 안 껴서 모르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이어폰으로 딱 했을 때 외부와 단절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과 흡사합니다. 살짝 노이즈 캔슬링한 느낌이 있어요.
요즘 신형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다른 브랜드에서도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이런 기능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도 티가 크게 안 나는 차들이 있고, 있는데 뭔가 극적으로 느껴지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랜저는 원래 조용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거의 외부 소음이 들리지가 않는다. 특히 이 로드에서 느껴지는 소음, 지금 막 이렇게 땜빵 밟고 난리 났거든요. 거의 오프로드인데 이런 구간을 갔을 때 진짜 노면 소음은 진짜 역대급이다. 아, 근데 이게 인포테인먼트가 제가 CC&C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지금 내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이 궁금한데 클러스터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전방에 슬림 디스플레이에서 이 타이어 공기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신형 그랜저에는 글레오 AI라고 해가지고 기존 음성인식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인공지능 기반이에요. 인공지능 기반이기 때문에 기존 음성인식 시스템하고 비교하면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불러볼게요. 헤이 글리오 눌러볼게요.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공기압은 앞바퀴가 36 psi이고 뒷바퀴는 왼쪽 36 psi, 오른쪽 35 psi예요. 미쳤다.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음성인식으로 내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을 알려주는 거가 처음이에요. 보통은 타이어 공기압 하면은 타이어 공기압에 대한 뜻을 알려주거든요. 뭐 타이어 공기압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차의 공기압인데 뭐 이상한 말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라고 약간 좀 화를 돋구는 그런 시스템이 많았는데, 확실히 요 글레오 AI는 다르네요. 아무튼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전류는 36 psi, 후륜은 35 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웬일로 적정 공기압을 가지고 있네요. 최근 제가 탔었던 시승차들이 대부분 타이어 공기압이 엄청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했는데 야, 근데 승차감 진짜 좋다. 제가 최근에 탔었던 차량 중에서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도 타봤거든요. 근데 에어서스보다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에어서스가 안 들어가 있는 차량 중에서 승차감이 상급에 속합니다. 특히 이거는 고속으로 잘 포장된 도로 말고 안 좋은路면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여기도 지금 아스팔트가 아니고 콘크리트 구간이거든요. 노면이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노면의 피드백이 그렇다고 뭔가 밍숭밍숭한 것도 아니거든요. 와, 세팅은 진짜 안락함과 편안함, 한국인이 좋아하는 승차감을 구현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음성인식으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더 뉴 그랜저는 7세대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장점이 뭐야? 그랜저 관련 정보 확인해 볼게요. 더 뉴 그랜저는 7세대 그랜저에 비해 2열 시트가 더 두꺼워져 착자감이 개선되었고 앞좌석에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되어 안전성이 높아졌어요.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모션 드라이브로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 알려준다고? 고마워. 도움이 되었다니 기뻐요. 근데 약간 시니컬하다, 음성인식이. 이전 거는 약간 좀 더 프렌들리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거든요. 이 운전자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다 알려주고 그러는데 좀 시니컬해요. 내가 고마워했더니 고마워요 이러고. 약간 좀 비즈니스 관계 같은. 친구는 아니고 비즈니스 관계가 가깝다. 네, 재밌다. 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려고 노력할게요. 듣고 있었어? 네, 듣고 있었어요. 무서워. 무서워. 뭐야. 무서워요. 이거 뭐 도청장치 아니야? 아니,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다른 음성인식 시스템들은 고마워하면은 네, 뭐 또 불러주세요 하고 그냥 꺼지거든요. 저는 당연히 꺼진 줄 알았죠. 그래서 약간 뒷담은 아니긴 하지만 약간의 아쉬운 포인트들을 말을 한 건데, 제가 말이 되게 길었잖아요. 그걸 얘가 다 듣고 있었어.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해볼게요 라고 말했잖아요. 어머 어떡해. 아무튼 이 글레오 AI는 진짜 똑 떼가고 싶을 만큼 굉장히 진보된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AI 시스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뭐 챗GPT를 비롯해서 제미나이 그리고 다른 AI 시스템도 너무 많은데 그냥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미쳤다. 이게 자동차 기본 소프트웨어라고? 세상에. 뭐야? 이거 글레오 AI와 제가 대화한 목록이 텍스트로도 있어요. 어머 이거 진짜 이거 AI 아니야? 이거 챗GPT다 이거. 미쳤다.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약간 좀 더 프렌들리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운전자 제가 말을 하는 것들을 다 들었네요. 좋긴 한데 살짝 무서운. 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욕도 학습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막 된소리 내주고. 자, 현재 여기는 춘천입니다. 되게 뷰 예쁘죠? 뒤에 막 산 있고 고갯길 있고. 마침 또 여기는 고갯길, 와인딩 도로입니다. 전방에 이제 엄청나게 큰 대형 화물차가 있어서 오늘은 달리지는 못해서 정말 아쉽긴 하지만 보통 이제 시승 행사에서 시승 코스를 짤 때 이 차량의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로드로 보통 선정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골프 GTI야? 그러면 GTI는 어때요? 달리는 맛, 코너링 아주 짜릿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 보통 와인딩 구간 위주로 이 주행 코스를 짜시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준대형 세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세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와인딩 구간이 없을 줄 알았어요. 오늘은 아주 잘 포장된 도로라든지 아니면 고속 위주의 주행 이렇게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와인딩 코스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그랜저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단이긴 하지만 와인딩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리뷰하면서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드렸는데 못하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랜저 같은 경우는 와인딩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스를 아마 집어넣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리지는 못해서 살짝 아쉽기는 한데 이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전 후면 범퍼가 바뀌면서 전장이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최종 전장이 5050mm입니다. 보통 이제 대형 세단 같은 경우가 전장이 5m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랜저는 정확히 말하면 대형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찐 대형 세단은 제네시스의 G90입니다. 그러니까 G90만큼 엄청나게 큰 건 아니긴 하지만 진짜 이게 작지 않거든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덩치가. 근데 그렇게 전장도 길고 휠베이스가 긴 차량을 탔을 때 지금처럼 코너 구간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그립을 잘 못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롤링 심해지고 피칭 심해지고 또 안 좋은 노면 가면 바운싱 나고 그래서 뒷자리 사람 멀미하고 운전자 피로하고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이제 레이어링이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랜저는 뭐랄까 다양한 노면에서의 대응력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7세대 그랜저도 대응력이 좋은 모델이었어요. 근데 신형은 여기서 디테일한 포인트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방지턱. 진짜 방지턱만큼은 웬만한 에어서스 사양하고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야, 아니 이거 진짜 저 이거 뭐 돈 받은 거 아니고 오늘 시승 행사예요. 모든 분들이 신형 그랜저를 오늘 처음 타시는 겁니다. 저도 처음 탔어요 지금 신형 그랜저를. 아니 근데 와, 그래서 더 뉴 그랜저가 출시 첫날에 10,000대 정도가 계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출시 첫날에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세부 사항을 봤더니 그랜저는 파워트레인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2.5 가솔린, 그리고 V6 엔진이 들어가 있는 3.5 가솔린, 그리고 3.5 LPG, 요거 가스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1.6 하이브리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7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의 판매율이 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솔린, 하이브리드, VS 했을 때 하이브리드가 한 6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리는 차종이었죠. 근데 신형 그랜저, 더 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6이 가솔린이고 4가 하이브리드예요. 신형은 가솔린의 판매 비율이 조금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형 그랜저는 트림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트림인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라피 블랙잉크는 디자인 특화 트림이죠. 아무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캘리그라피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대요. 거의 과반수 정도였습니다. 왜냐면은 익스클루시브나 프리미엄 트림에서 옵션을 추가를 하더라도 가져갈 수 없는 항목들이 조금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스마트 비전 루프, 지금 비전 루프 사양입니다. 현재는 불투명으로 다 제가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요것도 캘리그라피에서만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공짜로 주진 않고 18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방의 HUD, 요것도 프리미엄이나 익스클루시브에서는 넣을 수가 없고 캘리그라피에서만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보스 사운드라든지 뭐 다양한 옵션들이 캘리그라피 트림이 기본으로 주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대다수의 분들이 캘리그라피 트림을 선택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이 스마트 비전 루프, 현재 아주 쨍쨍한 날씨입니다. 현재 외부 온도는 26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날씨가 쨍쨍한 날에는 햇빛 때문에 더 뜨거운 거 아시죠? 근데 요 글라스 비전 루프가 과연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다른 브랜드에서도 요즘 차츰차츰 트라이하는 옵션이거든요. 근데 일단 불투명으로 해놨을 때 주행하면 요 위쪽에서 열감이 0은 아니에요. 열감이 0%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기는 하다라고 느껴집니다.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한 상태이고요. 다운힐입니다. 다운힐에서 오야,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가 장난 아니야. 이게 휠 베이스가 길고 전장이 김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조향하는 대로 차가 즉각적으로 잘 따라와주는 편에 속합니다. 여기 코너 깊은 구간, 이런 구간을 진행할 때도 꽤나 안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인딩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런 구간에서도 너무 편안하고 너무 컴포트한 차량들은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거든요. 와인딩 가면은 막 차가 막 출렁거리고 내가 차를 탄 건지 배를 탄 건지 보트를 탄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신형 그랜저는 내가 어떠한 노면을 주행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반응을 해주고 또 어떠한 상태로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살짝씩 다르게 반응을 해줍니다. 대응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현재는 오르막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필이죠. 이런 곳에서는 구동력을 좀 더 크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RPM을 좀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RPM을 좀 더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음과 진동은 진짜 거의 안 들려요. 자세히 느껴봐야지 들리는 수준? 원래 7세대 그랜저도 엔진룸 방음이 조용한 편이었지만 더 뉴 그랜저는 더 조용하다.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풀악셀! 페라리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초반에는 살짝 느리게 반응을 해줘요, 얘가. 하지만 어느 시점 이상부터는 되게 경쾌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처음 속도를 올렸을 때에는 차가 무겁다는 게 단박에 느껴지거든요. 실제로도 옵션 많이 들어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기존 버전하고 비교하면은 공차 중량이 조금 무거워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주행하면서도 느껴지긴 하거든요. 차 정말 좋아, 편안하고 조용해. 근데 차가 무거워,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가속을 할 때에는. 근데 어느 정도 속도 이상 영역에 도달을 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차가 가벼워지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시승 중인 더 뉴 그랜저는 세타3 2.5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자동 8단 조합으로 198마력의 25.3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사실 이게 파워트레인이 7세대와 비교했을 때 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파워트레인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엔진 매핑이나 아니면 변속기 로직 튜닝을 통해서 가속감의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요. 신형 그랜저는 가속감은 솔직히 말해서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기존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플레오스 커넥터가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내비게이션은 모르겠어요. 저랑 좀 안 맞습니다.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은연중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오늘 시승 코스가
좋기는 한데 고속으로 쭉 밟을 수 있는 구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거를 이게 AI가 들었나 봐요. 제가 하는 말을 도청하듯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오늘 국도로 왔거든요. 고속도로로 자연스럽게 저를 길 안내를 해주더니 저 지금 한 40분 정도 고속주행을 하고 왔어요. 이게 의도를 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살짝 음성인식이 많이 무섭다 입니다. 아무튼 고속주행을 한 40분 정도 더 하고 왔는데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편안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이게 편안하다 보니까 약간 말캉말캉하게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게 누적이 되면 오히려 피로도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위주로 주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컴포트한 하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좀 탄탄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체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고속으로 연속해서 주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근데 이 고속으로 쭉 주행을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다. 그러니까 거스를 만한 포인트가 없는 겁니다. 현재는 다시 편도 1차선에 연속된 방직턱과 맨홀과 안 좋은 노면은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승차감은 정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타시는 분들 중에서 이 차 승차감 불편해요 라고 불평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저는 현재 90km 정도 넘게 주행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9? 시내 주행 1? 9대1 정도 주행을 했을 때 현재 트릭 컴퓨터상 연비는 13.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그랜저는 2.5 가솔린에 현재 20인치 휠 사양입니다. 그랬을 때 복합 연비가 리터당 11km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고속 주행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복합 연비보다는 좀 잘 나오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랜저는 2.5 가솔린만 해당하는데 저공해 3종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공해 3종을 인증받게 되면 뭐가 좋느냐, 공영주차장에서 반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처럼 주차비가 반값이에요. 차가 이렇게 큰데. 그래서 이것도 내가 실오너가 된다면은 장점으로 느껴지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뉴 그랜저 2열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약간 막히는 구간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1열에서 정말 이 더 뉴 그랜저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특히 안 좋은路면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승차감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하체 감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열도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타본 상태인데요. 2열도 사실 다른 모델들과 비교한다면은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더 뉴 그랜저는 1열의 승차감이 훨씬 더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2열이 뭐 다른 차를 탄 것 같다 정도의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1열의 승차감이 압도적으로 편해서인지 좀 안 좋은 노면, 그러니까 요철 구간 있잖아요. 막 빵꾸래. 땜빵 구간, 크랙 구간, 갑자기 한쪽만 맨홀 있는 구간, 그런 구간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2열은 뭐라 그럴까, 조금 더 편안하게 반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는 충격을 조금 더 소프트하게 흡수해 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포인트가 간헐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모델보단 편안하죠. 편안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약간 리클라이닝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원복을 해볼게요. 원복을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더 뉴 그랜저는 2열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2열이 리클라이닝이 되는 차량들은 이 레버가 시트 안쪽에 있거든요. 엉덩이 쪽에. 근데 더 뉴 그랜저는 이것도 트림마다 다르긴 하지만 캘리그라피 기준으로 다기능 암레스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앞쪽에 뭐 뮤직, 뭐 음악 이런 것도 컨트롤 할 수가 있고 또 시트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최대로 리클라이닝 해볼게요. 전동이라서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눕힌 것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긴 하지만 그 KTX 아시죠?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KTX 의자는 내가 뒤로 제낀다고 해서 등받이만 이렇게 제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좌판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이렇게. 더 뉴 그랜저 2열도 똑같습니다. 이게 등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좌판이 앞으로 쭉 나오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안 한 거보단 낫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레그룸에 공간 손실이 살짝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편안한 것 같으면서도 살짝은 아쉬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동 시트라서 약간 마찰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찰음도 생각보다 크게 없네요. 그리고 시트와 시트 요 사이 있잖아요. 요 사이를 만져보니까 또 여기는 패브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게 다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은 가죽끼리 마찰이 되면서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애프터마켓에서 이 소리가 안 나는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가니쉬 같은 걸 팔더라고요. 근데 더 뉴 그랜저는 2열에 이런 승객의 배려까지 또 해놨네요. 여기 안쪽은 또 패브릭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트림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동 방식의 선 블라인드가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승차라 가지고 보통 이제 틴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워요. 따사롭다 못해 뜨거운데 이럴 때 이렇게 선바이저가 있으면 햇빛을 조금 더 가려줄 수 있어서 확실히 좋습니다. 다시 내릴 때는 이렇게 윈도우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마감새가 아주 고급스러워요. 자, 막히는 길을 지나서 다시 고속화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2열에 탑승하니까 굉장히 편안하긴 합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20인치 휠 사양입니다. 더 뉴 그랜저는 기본적으로 18인치가 장착이 되고요. 캘리그라피에서는 19인치, 여기서 돈을 추가하게 되면은 20인치로 인치업이 됩니다. 20인치 같은 경우는 휠 디자인이 조금 더 예뻐요. 대신 타이어 편평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방금처럼 노면에 굴곡이 있는 구간이나 아니면 다리 이음새 이런 구간에서도 비교적 여유롭고 컴포트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1열과 비교하면 2열은 이 뒤쪽이 조금 무겁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트렁크에 지금 아무 짐도 없는데 짐을 가득 적재를 한 차량들처럼 이 엉덩이 쪽이 살짝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금처럼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거의 아이스링크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미끄럽게 지나가긴 하지만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속적으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직접 시승을 해보셔야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1열에서 더 뉴 그랜저를 운전하면서 승차감도 너무 좋긴 했지만 야 이거 진짜 실내 방음 NVH가 미쳤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열도 동일하게 실내 NVH가 좋습니다. 마침 또 이렇게 터널에 입성을 했는데요. 1열과 비교하면은 더 뉴 그랜저 2열의 방음은 살짝 미흡한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 1열에서는 앞에 뭐 프론트 쪽에 뭐 엔진룸에서 진동 소음도 거의 안 들렸었고 안 좋은 노면을 가더라도 로드 노이즈도 많이 안 올라왔고 풍더름도 결과적으로 되게 조용했거든요. 근데 2열은 뭐랄까 애매하게 이 뒤쪽 그러니까 리어 바퀴 쪽에서 애매하게 소음이 유입이 됩니다. 터널 안처럼 시끄러운 공간이 아니라면은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옆에서 막 진짜 무슨 뭐 페스티벌을 열어 그랬을 때에는 1열과 2열의 방음 차이가 살짝 있다라고 느껴져요. 왜 그러지? 이거 스키스루가 있어서 그런가? 여기 스키스루를 통해서 트렁크에 물건을 이렇게 뺄 수도 있거든요. 트렁크는 조용한데? 뭐지? 정확히 어느 곳에서 소음이 유입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아무튼 이 리어 쪽에서 소음이 유입이 됩니다. 제가 터널에서 리뷰를 잘 안 찍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너무 어두워서 제가 못생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게 자동차 콘텐츠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예쁜 스튜디오에서 뭐 뷰티, 뭐 먹방 뭐 이런 거 하는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철가마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소음도 영향을 많이 받고 주행풍, 안 좋은 노면에서는 이 로드 노이즈 되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제가 촬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시승 행사다 보니까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는데 터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는데 터널이 그래도 한 3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터널이 많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속도 감속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이음새 한 번 더 덜컹덜컹 했을 때 충격은 그래도 편안하게 흡수를 잘 시켜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의 소음은 1열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입니다.
와, 오늘 날씨가 진짜 짱짱해가지고 햇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승 차량은 틴팅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스마트 글라스 루프를 가장 이제 불투명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PD님 혹시 이거 투명하게로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요? 뒤쪽에도 투명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투명하게요. 네. 지금 요 상태가 전부 다 투명하게로 바꿔둔 상태입니다. 요랬을 때도 아예 이 자외선, 적외선이 100% 이렇게 직방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기본적인 이 열 차단이 살짝 들어가 있기는 한데 좀 뜨겁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와, 그리고 이 스마트 비전 루프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열감이 있어요. 약간 따뜻해요. 아, 근데 이거 투명하게로 바꾸니까 눈부시다. 개방감은 진짜 좋거든요, 이 글라스 루프가. 근데 효율성을 따진다면은 사실 저 같으면 안 넣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캘리그라피에서만 넣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지도 않고 180만 원을 추가를 해야지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솔라 루프입니다. 요거는 진짜 개방감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비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랜저는 선루프가 일반이 아니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파노라마 선루프도 개방감이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솔라루프 예쁘긴 해요. 그리고 지인을 잠깐 태웠을 때, 야, 너 차에 이런 옵션 있어? 하면서 싹 보여줄 때 약간 자랑용으로는 좋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솔라 루프 같은 게 국산차에서는 사실 보기 드문 옵션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억대 가격을 호가하는 수입 차량에서도 옵션을 추가해야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랜저는 이런 옵션이 있다라는 거를 자랑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효율성에 있어서는 좀 그렇다. 그래서 현대 액세서리 패키지 중에 요 선쉐이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공짜가 아니고 또 돈을 주고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요거 한번 다시 이거 솔라루프 닫아주실 수 있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불투명으로 하면은 그래도 열 차단은 어느 정도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뜨거움이 있어요. 특히 야외 주차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짠! 제가 오늘 정신없이 시승 행사를 와가지고 이 차량의 컬러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현재 실내에는 신규 컬러인 버건디 컬러가 입혀져 있는 더 뉴 그랜저입니다. 이게 기존에 없었던 컬러이기 때문에 되게 좀 뭐랄까 약간 제네시스의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차량은 캘리그라피 트림이기 때문에 가죽은 나파 가죽이 쓰여 있고요. 또 이렇게 필러 있잖아요. B필러, C필러 이런 데에도 모조리 고급 스웨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앉았을 때의 감성은 진짜 완전 고급 세단 있잖아요. 비싼 차에 탄 것처럼 실내 내장재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을 보더라도 자동차 실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집 있잖아요. 집에 있는 가구나 소파에서 느낄 수 있는 퀼팅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각적으로도 좋긴 하지만 만졌을 때 촉각적으로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좋습니다. 계속 만지고 싶어요. 이외에도 1열 시트백 포켓에도 여기도 가죽으로 덮여져 있고요. 그리고 발 매트도 퀼팅 파이핑이 형상화되어 있는 이렇게 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완전 의전용 세단을 탄 것 같죠. 그리고 캘리그라피 트림 기준으로 2열은 독립공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발로만도 할 수 있고 온도도 개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는 열선과 통풍 시트가 있는데 이것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진짜 이 정도면 의전용으로 써도 아쉽지 않은 정도의 옵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다기능 암레스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통해서 리클라이닝도 시킬 수가 있어요. 150km 정도 주행을 했고 그랬을 때 트릭 컴퓨터상 연비는 13.7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 주행 위주로 많이 해서 연비가 좀 높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복합 연비보다는 준수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형 더 뉴 그랜저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약 150km 정도 짧게 주행을 했기 때문에 실주행감하고는 다른 점이 있긴 하겠지만 잠깐 타본 입장으로선 기존 7세대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디테일의 포인트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플레우스 커넥터도 주행 중에 사용성이 나쁘진 않다라고 느껴졌는데요. 다만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